최근 사과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조생종 홍로사과 주산지인 장수에서는 농가들의 적재 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군산에서는 국내 최고 업체들이 모여 상생과 관련 산업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30년 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전북 지역 미제 사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인지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사과 농사는 풍년이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 수확철 불어온 태풍 등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사과값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조생종 홍로 사과의 주산지인 장수에서는 농가들이 적재 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 장수군청 앞 광장에 사과 박스를 싣고 오는 트럭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경매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은 농민들이 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건데 사과 박스 수천 개가 군청사를 막아서며 거대한 벽을 이뤘습니다. 귀농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상주하며 농사를 지으려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 메리트가 없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1단계는 이렇게 진열하는 정도로만 2단계는 각 공판장에 투쟁을 해서 불매운동을. 원래는 추석 차례상에 올랐어야 할 사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담이 돼 수확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아예 버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장수 지역 천여농가의 홍로사과 수확량은 약 3만여 톤. 지난해보다 30%나 늘었습니다. 추석은 빨라진 데다 연휴 기간이 짧았고 여기에 불청객 태풍으로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소비시켜온 지역 축제마저 취소돼 타격이 컸습니다. 결국 남은 물량은 경매시장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10kg 5개 3,000원, 15,000원. 이렇게 되면 생산 비용이 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 출하의 의미가 없는 거지. 현재 10kg짜리 사과 한 상자의 경매가는 1,500원에서 2,000원 안팎. 오히려 포장 비용이 더 드는 게 현실입니다. 홍로 사과는 10수년간 지역 경제를 견인해온 효자 상품이었는데 갑작스런 가격 폭락에 자치단체 역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예산은 지금 없고,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직거래 장터나 아니면 주부를 전환할 수 있는. 당장 이달 말부터는 중생종 사과인 한이 품종의 수확까지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는 업체들이 유독성 폐기물 100만여 톤을 불법으로 매립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들이 폐기물 이적 처리에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규탄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포함한 광재라는 폐건전지 부산물 등 150만 톤이 묻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등이 협의해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 침출수부터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또 사법 처리를 받은 배출업체 등 45개 업체에 폐기물 이적 처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5만 톤을 파내기로 했지만 매우 터덕거렸고 올 들어서도 이적 작업은 유야무야돼 진척률은 고작 0.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500년은 더 걸려야 폐기물 이전이 가능하다는 추론입니다. 이것을 빨리 이적 처리를 안 하면 낭산뿐이 아니라 익산 전체가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낭산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마을 논과 하천으로 침출수가 흘러들고 피부병 같은 질병이 발병하는데도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배출업체들이 당장 이적할 것처럼 보이더니 이제 와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며 행정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절대 그걸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익산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신속한 원상복구 방법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은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최대한 많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배출업체 간의 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수천억 원에 이를 처리 비용 분담 문제도 남아 있어 사태 해결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낭산 폐기물 이전 처리가 지연되면서 제2의 환경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익산 지역 농촌 마을 농수로 오염 사고가 잇따라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오후 익산 함여읍 섬해마을에서는 농수로에 검푸른 오수가 흘러내려 악취가 발생했고 일부는 농경지로 유입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오염원 찾기에 나섰지만 슬러지가 섞였다는 사실 외에 별다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앞서 지난 17일 함남연에서도 농수로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30년 만에 특정됐다는 소식 종일 화제였죠. 도내에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 사건이 11건이나 있는데 어떤 사건들인지 박연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내 살인 사건 중 5년 내 해결되지 않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모두 11건. 가장 최근인 2011년 익산 마동 아파트 살인 사건과 전주 덕진구 공기총 피살 사건, 2009년 임실 덕치면 살인 사건 등 짧게는 8년, 길게는 20년째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북경찰청은 미제팀을 만들어 재수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12월 익산 가정주부 살인 사건입니다.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주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02년에는 전주 금암파출소 소속 경찰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가지고 있던 총기와 실탄까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20대 초반의 남자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결국 살인 혐의를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다 보니 관련자들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는 하고 있는 것은 맞고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해보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만 같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여전히 미궁 속인 도내 미제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육상 태양광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최고 업체들이 모여 지역 상생과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새만금개발공사 인근 부지입니다. 지금은 황량하기만 한 벌판이 오는 2022년부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로 탈바꿈해 20년간 전기를 생산합니다. 육상 태양광 1구역 사업 협약식을 신호탄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100메가와트 발전 규모로 1,500억 원이 투입되는데 특히 한국남동발전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나서 사업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들에게 채권 형태로 발전 수익의 7%가 돌아가도록 설계돼 지역 상생의 의미도 살렸습니다. 보다 더 많은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에 많은 투자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나머지 200메가와트 육상 태양광은 각각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을 책임집니다. 군산시는 연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만들어 지역업체 참여와 시민 수익 공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에서 출자를 하고 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다음 법인 만들고 난 후에 소득도 올리고 시민들이 가서 일하고. 새만금개발공사도 국가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업체들이 단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간에 협업을 통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분명히 될 것이고 기대 속에 첫 발을 내디딘 태양광 사업, 지역 상생의 선례를 바탕으로 나머지 2기가와트 태양광 사업도 전북 경제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총선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은 입지자들마다 지방의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인 남원시의회 강성원 윤기한 의원과 임실군 의회 진남근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복당 회견에는 남원 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이자 총선 예비 후보자이기도 한 박희승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정읍에서는 김중희 시의원이, 고창에서도 무소속 군의원 2명이 잇따라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도당이 지역별로 무소속 지방의원들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년 총선이 저희 당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쇠가 첫 번째다. 그런 차원에서 복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의 외연 확장이지만 속내에는 총선 입지자이기도 한 각 지역위원장들이 앞으로 있을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많이 전화가 오죠. 후보자님들이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되고. 읍면동에 조직을 갖춘 지방 의원들은 밑바닥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어 선거 조직의 모세혈관으로 불립니다. 멀게는 2022년 지방선거를 내다보는 지방 의원들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22년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죠. 지방의원들은. 말 그대로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추석을 전후로 총선 출마의 뜻을 둔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선거 조직의 전위부대 역할을 할 지방의원 확보 경쟁도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비리 혐의로 해체된 전주 완산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관선이사가 친교육청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학과 개편과 비리교사 징계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도교육청이 완산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 7명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학교 정성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꾸려 재단 운영을 넘겨줘야 합니다. 새 이사진이 구성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검찰 수사로 중단된 감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관선 이사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비리에 연루된 교사에 대한 징계와 새로운 교장 선임 등 연내 정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구조를 옳게 있는 부분들을 또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정상화에 시동은 걸렸지만 시작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들은 관선 이사들이 너무 친교육청 인사들이라 정상화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우려되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 마음대로 이렇게 선정해버리면 저희 학부모 대책위원회에서 임시위원회에 무언가를 건의할 때 그 소통의 창구나 무엇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선 이사회는 상업계인 완산여고의 학과 개편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 교사와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립자에게 재단 처분권이 있는 점, 해임 대상인 비리교사 대부분이 기존 재단의 친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상당한 반발도 예상돼 정상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종교 간 화합의 장인 세계 종교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와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함께하는 축제에는 전주 경기전 광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종교 기록과 음식을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종교 문화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임진각에서 국제 DMZ 걷기 명상대회도 열려 남북 화합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벼 작황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시범단지 벼농사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